네, 문장 정비소입니다. 여러분들이 쓰신 글들을 보내주시면은, 제가, 좀 더 부드럽고 매끄러운 문장으로 직접 다듬는 과정들을 직접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글쓰기 공부하시는 분들, 뭐 일상에서 글을 쓰실 때, 제가 이렇게 글을 다듬는 과정들을 직접 보시면서 도움 받으실 수 있도록, 문장 정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볼 글은요, 칼럼입니다. 칼럼. 어, 그러니까 좀 주장을 담고 있는 글인데요. 신문에 실제로 제가 듣기로는 실제로 신문에 그 실기 위해서 쓰신 글인데 뭐 전문적으로 글을 쓰시는 분은 뭐 아니시고요. 네, 자기가 이제 겪으신 일들을 주장을 더해서 쓰신 글입니다. 전체적으로 막 뭐 문장이 뭐 다 좋아요. 사실 뭐 이렇게 손을 많이 들 부분은 없는데 그래도 하나하나 꼼꼼히 좀 보시면서 어, 네, 같이 한번 다듬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음, 제가 지금 이렇게 다듬는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들이 쓰신 글을 가지고 요 그대로 한번 또 해보시면 좋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글을 다듬을 때 소리내서 읽으면서 합니다. 소리내서. 왜냐면은 자기가 쓴 글은 자기가 쓴 글은 잘 보이지가 않아요. 어느 부분에 오류가 있는지 잘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내가 쓴 글이기 때문에. 근데 최대한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이 내가 쓴 글을 보려면은 소리 내서 하나 읽으면서 가는 방법이 가장 좋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읽을 때 의미 단위로 읽지 않고 소리 단위로 음절 하나하나를 읽게 되기 때문에 글의 문장에서 좀 어떤 오류가 있는지를 알아차리기도 쉽습니다. 이를테면 뭐 이런 거죠. 네. 이렇게 써놔도 대민항국이잖아요. 대민항국. 이렇게 써놔도 많은 사람들은 문장 중에 이렇게 만약에 나온다면 뭐 올림픽에서 대민항국 대표팀이 금메달 땄다. 이런 문장이 있어도 많은 사람들은 그냥 대한민국이라고 자연스럽게 읽으면서 넘어갈 거예요. 이게 바로 의미 단위로 우리가 덩어리 덩어리로 글을 읽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내가 쓴 글을 내가 읽을 때는 이런 함정에 빠질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쓴 글을 내가 다듬을 때는 하나하나를 소리내 읽으면서 다듬는 버릇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자, 저도 소리내 읽으면서 한번 다듬어 볼까요? 공원 놀이터의 벤치에 앉아 있으니. 자, 공원 놀이터의 벤치에. 네, 요거 애가 두 번이나 들어갔는데 여기는 빼주는 게 좋겠네요. 공원 놀이터 벤치에 앉아 있으니 놀이터에서 신나게 놀고 있는 아이들이 보인다. 자꾸 놀이터가 두 번이나 나왔어요. 공원 놀이터, 놀이터에서. 자, 여기가 놀이터라는 얘기는 앞에서 해줬으니까 뒤에 있는 놀이터에서 라는 말은 없어도 될 것 같네요. 신나게 놀고 있는 아이들이 보인다. 엄마와 눈 마주치며 그네 타는 아이, 할아버지 곁에서 깨르깨르 웃으며 즐거운 아이. 자, 깨르깨르이라는 요 의성어에 빨간 줄이 쳐져 있네요. 한글을 쓰면은 참 편한 게 뭐 우리가 실수하거나 맞춤법이 맞지 않는 부분에 이렇게 빨간 줄을 쳐줘요. 근데 깨르깨르 뭐 맞는지 틀린지 잘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되냐?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됩니다. 저도 글을 다듬고 글을 쓸 때나 글을 고칠 때나 국어사전을 항상 띄워놓고 사용을 하는데요. 자, 깨르깨르 한번 찾아볼게요. 깨죠, 깨르, 깨르. 아, 국어사전에는 없는 말이네요. 그러면 어떤 말이 국어사전에 들어있을까요? 깨르륵? 깨르륵 깨르륵도 없어요. 그러면 자, 포털에 가서 한번 찾아볼게요. 자, 포털에는 오픈 사전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오픈 국어 사전. 그러니까 표준 국어 대사전에 들어있지 않는 단어들도 오픈 국어 사전에는 사람들이 그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말들은 이렇게 넣어놓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깨르깨르도 없어요. 그러면 깨르륵. 네, 영어 사전에는 오히려 깨르륵이 있네요. 음,
까르륵이 아니라 까르륵이 들어있을까요? 까르륵이네요. 까르륵. 그러면 표준국어 대사전에 까르륵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네, 까르륵. 젖먹이가 몹시 자지러지게 우는 소리 또는 그런 모양. 여자나 아이들이 자지러지게 웃는 소리 또는 그 모양.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까르륵거리다, 까르륵하다, 까르륵대다 로도 쓰이는 단어입니다. 자, 다시 글로 돌아가서 까륵까륵 대신에 뭐 이거 자체를 이렇게 따옴표 쳐서 말 그대로 이제 소리를 흉내낸 말이니까 이렇게 사용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일단은 국어사전에 있는 말로 까르륵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웃으며 즐거운 아이. 여러분도 글을 쓰실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뭐 저 같은 사람들도 뭐 저는 이제 업으로 글을 쓰고 읽고 고치는 게 업으로 삼고 있지만은 이런 단어들을 다 알아서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알쏭달쏭한 단어들이 나오면 국어사전을 찾아보고 어떤 단어가 맞춤법에 맞는지 어떤 단어가 국어사전에 들어있는 말인지 찾아본 다음에 사용을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말을 쓰면서 사전을 찾아봐야 된다는 생각들을 잘 못해요. 우리가 근데 외국어를 배울 때는 사전 없이 외국어를 배운다는 건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를 배우면 항상 영어 사전을 보고, 뭐 다른 나라 그 밖의 언어들도 배울 때는 항상 그 나라의 말에 이제 사전들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보통은 사전이 뜻만 들어있다라고 이제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의 뜻을 찾아보기 위해서 사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우리말을 쓰는데 사전을 그렇게 많이 찾아볼 필요가 없죠. 근데 사실 사전에는 말의 뜻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그 단어에 관련되어 있는 말의 모든 정보들이 다 들어있어요. 지금 여기 까르륵을 보시면은 발음이 들어있죠. 그 다음에 이 말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가 적혀 있죠. 말의 품사가 있죠. 뜻은 기본적으로 있고 실제로 용례가 나와 있어요. 어떤 문장 속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말과 비슷한 말들을 또 인접한 언어들을 다 찾아볼 수가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에 우리가 글을 쓰면서 사용할 수 있는 어휘, 그러니까 우리가 뭐 비유하자면 뭐 약간 우리가 전쟁에 사용할 수 있는 총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훨씬 더 다양한 문장들을 사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문장 안에서 이 단어가 제 위치에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도 모두 사전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는 글을 쓸 때 혹은 글을 고칠 때 표준국어대사전 홈페이지를 띄워놓고 단어들을 늘 찾아보면서 글을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버릇들을 들이시면 아주 좋을 겁니다. 우리 주변엔 이런 일상을 아이와 함께 아무렇지 않게 누리는 사람들이 있다. 네, 이거 뭐 꼭 틀린 문장은 아닌데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네, 아이와 함께 이런 일상을 이렇게 말을 바꿔서 쓰겠습니다. 뭐 어차피 글을 다듬는다는 거는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고요. 뭐 제가 이런 말씀들을 아주 자주 드릴 거예요. 뭐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식의 말씀들을 자주 드릴 텐데요. 우리가 글을 쓰는 목적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남도 알게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전하고자 하는 정보나 생각이나 사실을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기준에만 이제 맞춰서 저 같으면 이렇게 쓰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고치는 경우들이 좀 있을 거예요. 국회 앞에 모인 사람들이 있다. 카메라 앞에 모여서서 기자들에게, 국회의원들에게, 그리고 시민들에게 피눈물로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다. 아이들을 하늘나라로 먼저 떠나보낸 그들은 우리 아이들을 돌려내라 호소하지 않는다. 돌려내라. 아이들이 먼저 하늘나라로 갔는데 돌려내라. 약간 어색한 느낌인데요. 살려내라라고 할까요? 살려내라. 네, 이렇게 하는 게 더 자연스러울 것 같네요. 그죠? 남아있는 다른 아이들이 우리 아이처럼 허무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게 해달라 호소하고 있다. 2016년 5살. 네, 이거 그냥 5라고 쓰고 5이라고 읽는 경우들이 많은데 5이라고 읽으려면 5이라고 쓰는 게 맞습니다. 네, 이거는 뭐 헷갈릴 필요도 없으세요. 5살 혜인이는 어린이집 앞에서 제동절지가 풀려 내려오는 차량에 부딪혔다. 사고 후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위한 조치가 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시간이 흘렀고 결국 복분의 과다출혈로 사망하였다. 이와 비슷한 사고는 2017년 10월 또 벌어졌다. 서울랜드에 도착한 하준이는 엄마 손을 잡고 트렁크에서 카메라를 꺼낸 아빠를 바라보고 있었다. 자, 이 문장 한번 보실까요? 이 문장 뭐 어디가 틀렸는지 사실 딱
특히 뭐 찾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읽히는데, 자, 문제는 이 아빠입니다. 아빠인데, 아빠를 수식하는 부분이 어디까지냐는 거예요. 자, 트렁크에서 카메라를 꺼내는 아빠. 네, 이렇게 읽는 게 제일 자연스럽죠. 근데 이 문장에서 보면 하준이는 이 엄마 손을 잡고 트렁크에서 카메라를 꺼내는 아빠라고 읽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빠를, 자, 여기까지가 이제 수식하는 부분이에요. 꾸며주는 부분인데, 이 꾸며주는 대상이 여기까지가 전부 이 아빠를 꾸며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좀 헷갈리죠. 트렁크에서 카메라를 꺼내는 아빠까지인지, 엄마 손을 잡고 트렁크에서 카메라를 꺼내는 아빠인지. 자, 이럴 때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네, 쉼표를 찍어주는 거예요. 자, 서울랜드에 도착한 하준이는 엄마 손을 잡고, 자, 이렇게 쉼표를 찍어주면 아빠를 수식하는 부분은, 자, 트렁크부터라는 거를 알려주는 거죠. 네. 엄마 손을 잡고 있는 건 누구냐? 아빠가 아니라 하준이죠. 네, 이렇게 되고요. 그런데 기어를 D에 놓고 주차된, 주행에 놓고 주차된,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이렇게만 해도 다들 알아들으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두겠습니다. 주차된 SUV 차량이 치였고, 치었고가 아니라 치였고죠. 아이는 차가 아이를 친 거고, 아이는 차량에 치인 거니까 치였고 라고 써주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야 했다. 굉장히 슬픈 얘기인데 최대한 이 내용은 제가 생각하지 않고 문장만 기계적으로 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2016년 7월 광주 특수학교. 자, 이러면 광주 특수학교라는 게 하나의 고유명사처럼 오해를 잘못 이해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럴 땐 어떻게? 광주의 한 특수학교에 다니던 한음이는 특수학교 차량 안에서 사망했다. 한음이는 온 힘을 다해 살아보려 울기도 하고 목을 가누려 애썼지만, 자, 문장이 조금 기니까 여기 쉼표 하나 찍어줄게요. 한음이의 손이 되져야 했던 보조교사는 핸드폰을 보느라 한음이의 위급함을 알지 못했다. 2019년 5월 학교에 입학한 지 얼마 안 된 태호와 유찬이는, 자, 학교? 어떤 학교죠? 네, 초등학교죠. 제가 이 사건을 제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초등학교라고 쓰겠습니다. 송도의 한 축구클럽에서 집으로 돌아오던 중 교통사고로 숨졌다. 운전 경력이 많지 않던 선생님은 신호위반을 했고, 제한속도 30km 구간에서, 자, 우리가 흔히 말을 할 때는 30km 구간 이렇게 상관없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시속 30km죠. 네. 카니발 승합차와 충돌했다. 그리고 지난 2019년 9월 9살이 아니라 9살입니다. 9살이라고 읽으려면 9살이라고 써야 됩니다. 네. 소리는 안 대로 쓰는 게 우리말의 원칙이에요. 엄마가 일하는 곳으로 가기 위해 동생과 학교 인근 횡단보도를 건너다 달려오는 차에 치였다. 여기도 치였다가 돼야죠. 엄마는 사고 소리를 듣고 달려갔지만 장남을 그렇게 떠나보내야 했다. 혜인이법, 한은이법, 하준이법, 태호유찬이법, 민식이법, 이 법들의 공통점은 모두 사고를 당해 사망한 아이들의 이름을 새긴 법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은 이 모든 법안이 발의만 되었을 뿐 법안으로 통과된 건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네, 이 글을 쓴 시기가 아마 작년인가 봐요. 네, 지금은 이제 법안들이 많이 통과가 됐죠. 발의만 되었을 뿐 법안으로 통과된 건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자, 법을 만들기 위해서 마련한 의견인 거예요. 법안. 그러면 법안으로 통과됐다라는 게 아니라, 네, 그냥 법안을 빼고 통과된 건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하든가, 정확하게 따지자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건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표현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실제로 입법된 것, 실제로 입법된 건 없다는 뜻이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네, 근데 보통 우리가 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요거는 국회를 통과한 건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만 수정을 할게요.
먼저 떠나보낸 자식의 이름을 붙여 앞으로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는 부모들의 간절함은 아직도 헤아려지지 않고 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정확히 얘기를 하자면 누구에게 이 마음이 헤아려지지 않고 있느냐, 국회의원들이겠죠. 그거를 이렇게 밝혀 써줄 수도 있겠죠. 네, 이렇게 써줘도 되고요. 8월 12일 재판장에서는 송도 축구클럽에서 태호와 유찬을 죽게 한 가해자의 선고 공판이 있었다. 네. 뭐 이것도 사실 뭐 우리가 기사 같은 거 조금 더 객관적인 글을 쓴다고 하면은 뭐 어느 법원 이렇게 써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뭐 이 글의 뭐 용도와 성격을 제가 정확하게 잘 몰라서 그냥 일단 두고요. 네, 선거 공판이 아니라 선고 공판이죠. 선고, 형을 확정해서 명하는 재판이 선고 공판입니다. 이제 갓 초등학교 입학한 아이 둘을 죽게 한 사람은 고작 금고 5년을 구형받았다. 근데 요건 조금 뭐 제가 글을 쓰신 분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면 요건 조금 팩트를 확인 좀 해야 되는데요. 이 선고를 하기 전에 검사가 구형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검사가 구형을 하면 판사가 그 구형의 적절함을 따져서 선고하는 게 재판의 순서인데요. 선고 공판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제 5년을 구형받았다라는 식으로 쓰셔서 이게 구형이라는 단어를 잘못 쓰신 건지 뭐 이거는 조금 이건 뭐 문장이랑 상관없지만 한번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부분이네요. 죽은 아이는 명백히 있지만 적절한 처벌을 받은 사람은 없는 사회, 피해자만 있고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사회, 출생률이 주는 건 걱정하면서 정작 꽃 피워보지도 못한 아이들이 죽어나가는 건 걱정하지 않는 사회. 자, 요거 한번 보실까요? 꽃 피워보지도 못한. 자, 요거 국어사전에 한번 꽃 피우다 한번 찾아볼게요. 네, 꽃 피우다라는 동사가 있어요. 이게 실제로 어떤 뭐 무슨 장미꽃, 무궁화꽃을 피운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제 다른 의미를 부여해서 어떤 현상을 일어나게 하다, 벌어지게 하다, 뭐 발전시키다, 번영시키다 이런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꽃 피우다라는 단어는 하나의 단어, 새로운 단어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여 써줘야 되죠. 꽃 피워보지도 못한 보조용어는 이렇게 붙이고요. 죽어나가는 건 걱정하지 않는 사회. 그 부모들의 마음은 누가 위로할 수 있으며 남아있는 우리 아이들의 안전은 누가 지켜줄 수 있을까? 얼마나 더 많은 아이 이름을 딴 법이 나와야 국회는 서둘러 관련 법을 통과시킬까? 혜인이, 하늘이, 하준이, 태호, 유찬이, 민식이 이 예쁜 아이들을 잃은 부모들은 오늘도 쉴 수가 없다. 우리가 지켜주지 못한 아이들을 지키겠다고 오늘도 국회에 나와 피눈물을 삼키며 말한다. 더 이상 이런 아이가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말이다. 정치하는 엄마는 이 단체 이름을 말하는 것 같아요. 네, 정치하는 엄마들은 이렇게 할게요. 정치하는 엄마들까지가 원래 그 단체 이름이죠. 정치하는 엄마들은 10월 2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위 부모들과 함께 올해 안에 이 법안을 정기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자, 이 쉼표 여기서 한번 딱 찍어줄까요? 여기서 찍어야겠네요. 왜냐하면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을 처리하는데 부모들과 함께 처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자회견에서 부모들과 함께 한 것은 촉구하는 행위였죠. 촉구. 그러면 내용이 이렇게 연결이 되죠. 올해 안에 이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을 촉구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지 않게 부모들이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을 처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회에서 이걸 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따옴표를 쳐서 이걸 구분을 해주고요. 그리고 국회의 모든 의원실에 들러서 법안 통과에 힘써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올해 내용 붙여서 한 단어니까 올해 안에 꼭 아이들을 위한 법안이 통과되기를, 그래서 아이들의 허망한 죽음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 이거는 글쓴이 직접 자신의 의견을 직접 표현해 주신 거네요. 우리가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했는데 그분들은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기 위한 법안을 우리 아이 이름으로 발의했고, 이거 너무 기네요. 여기서 끊어주겠습니다. 우리는 그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했는데
그분들, 아마 그 부모님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했는데 그분들은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기 위한 법안을 아이들의 이름으로 발의했다. 네, 여기서 이렇게 끊을게요. 얼마나 많은 아이 이름으로 된 법이 나와야, 자, 요거 보세요. 얼마나 많은 아이 이름으로 된 법이 나와야. 자, 법은 법인데 어떤 법? 아이 이름으로 된 법이에요. 근데 내용상 보면 얼마나 아이 이름으로 된 법이 얼마나 많이 나와야 이런 일이 더 생기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써놓으면 얼마나 많은 아이 이름으로 된 법이 나와야, 이 얼마나 많은 아이 이름으로 된 이 부분이 전부 이 법이라는 걸 수식하거든요. 그러면 이걸 이제 좀 잘못 읽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법이 이제 아이 이름으로 된 법이 나오는데 그 이름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 법 앞에 붙는 아이들의 이름이 이렇게 좀 잘못 읽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겠죠, 상식적으로. 근데 문제는 여기서 탁 걸려요. 글을 읽다가 여기서 여기가 어디까지가 좀 수식하는 부분일까? 어디까지가 어떻게 끊어 읽어야 될까? 이게 걸리면 이렇게 사람이 앞으로 이렇게 걸어가다가 자꾸 발에 뭐가 툭툭 걸리는 것처럼 글을 읽는 속도가 죽어요. 그리고 글을 읽는 사람이 불편해지고 글을 읽는 사람이 생각이 많아지죠. 글을 읽는 사람이 글을 쓴 사람의 생각을 차근차근 따라오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게 해주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 수식이 정확하지 않거나 문장이 꼬여 있거나 어디서 끊어 읽어야 될지 모르는 문장들이 자꾸 나오면 글을 읽는 사람이 글을 쓴 사람의 발걸음을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꾸 딴 생각이 생기고 주변을 둘러봐야 되고 문장의 의미를 해석하며 읽어야 돼서 이런 것들을 좀 편하게 친절하게 해줄 필요가 있죠. 자, 이렇게만 바꾸면 됩니다. 아이 이름으로 된 법이 얼마나 많이 나와야 헛되게 세상을 떠날 아이가 더 이상 생기지 않을까. 네, 여기서도 이제 이렇게 그냥 문장을 끊을게요. 아이 이름으로 된 법이 얼마나 많이 나와야 헛되게 세상을 떠날 아이가 더 이상 생기지 않을까. 이번 정기국회 내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동의서를 돌리고 아이들 얼굴이 새겨진 포스터를 한 장 한 장 붙인다. 자, 한 장 한 장 왜 다 띄우나요? 숫자를 나타내는, 그러니까 개수를 나타내는, 수를 나타내는 단어와 단위를 나타내는 단어들은 띄어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터 한 장 한 장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여기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희가 뭐 첫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희들 목적은 분명합니다. 정보와 사실과 느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도 알 수 있게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우리가 이 글을 다듬는 원칙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뭐 문장의 아름다움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고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좀 수식을 좀 많이 하고 뭐 글을 좀 꾸미고 뭔가 다른 단어들을 좀 많이 집어넣고 이런 것보다는 되게 단순하고 깔끔하게 내가 전달하는 것들을 빨리 전달하기 위한 문장들을 저희가 계속 쓰고 있으니까요. 네, 그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네,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문장 정비소에 맡기고 싶은 글 있으시면은 이 메일 주소로 네, 보내주시면은 제가 다음 시간에 그 중에 보내주신 글들 중에 한 편을 가지고 와서 또 정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